결국 그날 호텔에 갔어요.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태연 선생님은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셨고, 당신은 아름다운 여자예요 라고 계속 말해주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태연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쌌을 때 몇 년 동안 잠재워두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3번이나 사랑을 나누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세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이혼 후 중학생 아들 준호를 혼자 키우며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3살 연하의 과외 선생님과 제가 사랑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어떻게 29살의 과외 선생님과 42살의 싱글맘이 사랑하게 됐는지, 그 따뜻하고도 설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건 아들 준호의 수학 성적 때문에 시작됐어요. 중학교 2학년인 준호는 원래 공부를 그럭저럭 잘하는 편이었는데 2학기 들어서 수학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준호야, 수학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 모르겠어. 선생님이 설명해 주셔도 이해가 안 돼. 학원을 보내고 싶었지만 혼자 카페를 운영하며 아이를 키우는 제 형편으로는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개인 과외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인터넷에서 몇 명의 과외 선생님들을 만나봤는데 다들 가격이 비싸거나 아니면 실력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 김태연 선생님이었습니다. 처음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혹시 나이가 올해 29살입니다. 29살이라니 저보다 13살이나 어린 거예요. 솔직히 좀 의심스러웠어요. 이렇게 어린 사람이 중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하지만 태연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원래 회사원이었는데 3년 전에 그만두고 교육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꿈이 선생님이 되는 거거든요. 과외는 용돈벌이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준호와의 첫 수업을 지켜보니 정말 달랐어요. 준호야, 수학이 어려운 게 당연해.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이해하면 분명히 할 수 있어. 태연 선생님은 준호의 눈높이에 맞춰서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준호도 처음으로 이제 알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 태연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태연 선생님은 정말 특별했어요. 다른 과외 선생님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우선 정시에 와서 정시에 끝냈어요.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해오셨고요. 준호 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문제집도 따로 준비해 주셨어요. 어머님, 준호는 기초가 탄탄해요. 다만 응용 문제에서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애가 수학을 포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늘 거예요. 그 말이 맞았어요. 태연 선생님이 오신 지 1달 만에 준호의 수학 성적이
20점이나 올랐거든요. 엄마, 나 수학 시험 85점 맞았어. 정말? 와, 준호야 축하한다. 그 순간 태연 선생님의 표정을 봤는데 준호보다도 더 기뻐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선생님다웠어요. 태연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준호가 이렇게 성적이 오른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렇게 처음으로 태연 선생님과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게 됐어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공부하세요? 어릴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회사에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 3년 전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자고 결심했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죠.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안정적인 직장 놔두고 뭐 하냐고. 하지만 후회 안 해요. 태연 선생님의 눈에서 확신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태연 선생님은 나이에 비해 정말 성숙했어요. 인생에 대한 철학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준호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많이 느껴요. 아이가 이해했을 때의 그 표정, 정말 최고예요. 그날부터 과외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태연 선생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꿈에 대해서요. 어머님은 이혼하시기 전에도 카페를 하셨어요? 아니에요. 이혼하고 나서 시작했어요. 뭔가 내 일이 필요했거든요. 힘드셨을 것 같은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준호도 아빠 없다고 많이 울었고, 저도 매일 울면서 살았어요. 그때의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전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준호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네요. 그럼요. 준호도 컸고, 카페도 안정됐고, 무엇보다 좋은 선생님을 만났잖아요. 태연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어머님 같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왜요? 준호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보여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분명 잘 클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늘 자신 없었는데 태연 선생님이 인정해주니 정말 기뻤어요. 선생님은 결혼 생각 안 해요? 글쎄요. 아직은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태연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그냥 평범한 시선이 아니었달까요?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가슴 한쪽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태연 선생님이 오신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준호의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았어요. 엄마, 수학 92점. 뭐,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60점도 안 나오던 아이가 92점이라니. 태연 선생님, 준호가 수학 92점 맞았어요. 정말요? 와, 준호야 축하한다. 태연 선생님이 준호를 꽉 안아줬어요. 그 모습을 보니 왜 그렇게 뭉클하던지
이 정도면 축하 파티를 해야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정말요? 준호가 뜰듯이 기뻐했어요. 그렇게 셋이서 처음으로 함께 외식을 하게 됐어요.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하는데 정말 가족 같았어요. 태연 선생님이 준호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준호는 태연 선생님에게 이런저런 학교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 저 다음에 수학 선생님 될래요. 정말?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네. 그런데 선생님처럼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준호는 마음이 착하니까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먼저 들어가고 태연 선생님과 단둘이 남았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준호가 이렇게 성적이 오르니까 보람이 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준호가 수학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준호는 원래 똑똑한 애예요. 달빛 아래서 태연 선생님을 바라보니 정말 멋있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믿음직스럽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예.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13살 차이인데 제가 뭘 기대하고 있는 건지. 아니에요. 들어가 보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태연 선생님 생각만 났어요. 며칠 후 준호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엄마, 태연 선생님 좋아해요? 뭐,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요즘 엄마가 선생님 볼 때 눈빛이 이상해요. 아이들은 정말 예리해요. 제가 숨기려고 했는데 다 들켜버렸네요. 그냥 좋은 선생님이라서 그래. 엄마, 거짓말하지 마요. 저도 다 알아요. 뭘 안다는 거야? 엄마가 선생님 보면 얼굴이 빨갛게 돼요. 그리고 선생님도 엄마 보면 자꾸 웃어요. 정말 들켰나 봐요. 아이 앞에서 티를 냈나 보네요. 준호야, 엄마가 만약에 정말 선생님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생각할래? 준호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태연 선생님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잘해주시고, 엄마한테도 잘해주시고. 그럼?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아, 그렇죠. 준호에게는 아빠가 있으니까요. 비록 이혼했지만 아빠는 새로운 여자분과 사시잖아. 그래도 아빠는 아빠인데 준호의 복잡한 마음이 이해됐어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을 거예요. 준호야, 엄마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을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보자. 예. 그런데 엄마, 선생님한테 고백 안 할 거예요? 뭐, 선생님도 엄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가 어른보다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태연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고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준호는 먼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준호를 방으로 보내고 거실에 앉았어요. 태연 선생님이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아니, 지영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
할 말이 있어요. 예. 저는 지영 씨를 좋아합니다. 드디어 들었어요. 고백을.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요. 그냥 과외 학부모일 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영 씨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태연 선생님, 나이 차이가 많다는 것도 알아요. 13살이나 차이 나잖아요. 하지만 사랑에 나이가 중요한가요? 제 마음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도 선생님이 좋아요.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나이 차이도 그렇고, 준호 문제도 있고, 선생님 앞길을 제가 막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지영 씨와 준호와 함께하는 게 제 꿈이에요. 정말요? 예. 지영 씨가 허락해 주신다면 준호의 아빠가 되고 싶어요. 아니, 좋은 새아빠가 되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혼 후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준호와도 이야기해 볼게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태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니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준호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태연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아니, 태연 씨, 어제 그 말 진심이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할 리 없잖아요. 그럼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날까요? 준호 없이 둘이서. 좋아요. 그날 저녁 태연 씨와 단둘이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문을 닫은 후였죠. 지영 씨, 결정하셨어요? 예. 저도 태연 씨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때 태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영 씨, 하지만 조급하게 하지 말아요. 준호도 있고, 물론이죠. 천천히 해요. 달빛이 비치는 카페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사랑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사랑을 나누었어요. 42살에 다시 느끼는 이런 감정이 있을 줄 몰랐어요. 며칠 후, 태연 선생님이 준호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준호야, 솔직히 말해줄래? 나와 엄마가 사귀는 거 어떻게 생각해? 복잡해요. 어떻게? 태연 선생님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한테 잘해주시고, 수학도 잘 가르쳐 주시고. 하지만, 그런데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는 저를 버렸지만, 그래도 아빠인데. 태연 선생님이 준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준호야, 나는 내 아빠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친구가 되고 싶어. 그리고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친구요? 태연 선생님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주변 반응이 다양했어요. 카페 단골 손님들이 처음 태연 선생님을 봤을 때, 지영 씨, 이분이 남자친구세요? 예. 그런데 좀 어려 보이죠? 어려 보이긴 하네요. 몇 살이에요? 29살이에요. 어머, 13살 차이네요. 다들 놀라워했어요. 어떤 분들은 축하해줬지만 어떤 분들은 걱정스러워했어요. 지영 씨, 젊은 남자들은 변심이 빨라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떡하려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태연 선생님이 항상 힘이 되어줬어요. 지영 씨, 다른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준호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준호야, 내 엄마 새 남자친구 정말 젊다더라?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귀냐? 준호가 처음엔 기분 나빠했어요. 하지만 태연 선생님이 학교 행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체육대회 날 태연 선생님이 학부모 릴레이에 참가했어요. 가장 젊어서 그런지 1등을 했고 준호가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우와, 준호 아빠 완전 빨라. 진짜 멋있다. 그날부터 준호가 태연 선생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사귄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태연 선생님은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카페 일로 힘들어할 때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준호가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지영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저한테도 맡겨보세요. 정말 든든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느라 지쳤었는데 이제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준호도 태연 선생님을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태연이 오늘 축구 같이 할래? 좋지. 가자. 둘이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친한 형 동생 같았어요. 태연 선생님이 준호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해 주니까 준호도 마음을 열었나 봐요. 어느 날 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태연이랑 결혼해도 돼요. 정말? 예. 태연이가 있으니까 우리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사귄 지 1년 후 태연 선생님이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정식 교사 임용시험에도 합격했고요. 지영 씨, 합격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이제 안정된 직업도 생겼으니 결혼해요.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였어요. 예. 지영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준호와도 이미 이야기했어요. 준호와? 응. 엄마, 태연이가 프러포즈 할 거라고 했어. 준호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미리 계획된 거였나 봐요. 엄마, 빨리 좋다고 해요. 두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명은 29살의 청년, 한 명은 14살의 아들. 둘 다 제게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좋아요. 결혼해요. 정말요? 태연 선생님이 저를 꽉 안아줬어요. 준호도 같이 안겼고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사귄 지 1년 후 태연 선생님이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정식 교사 임용시험에도 합격했고요. 지영 씨, 합격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이제 안정된 직업도 생겼으니 결혼해요.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였어요. 예. 지영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준호와도 이미 이야기했어요. 준호와? 응. 엄마, 태연이가 프러포즈 할 거라고 했어. 준호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미리 계획된 거였나 봐요. 엄마, 빨리 좋다고 해요. 두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명은 29살의 청년,
한 명은 14살의 아들. 둘 다 제게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좋아요. 결혼해요. 정말요? 태연 선생님이 저를 꽉 안아줬어요. 준호도 같이 안겼고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결혼 후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태연이는 정식 교사가 되어 중학교에서 근무하게 됐고, 저는 계속 카페를 운영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준호였어요. 처음엔 어색해 하더니,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태연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태연이 학교에서 수학 시험 봤는데 98점 맞았어. 우와, 정말? 역시 내가 가르친 제자답네. 에이, 자화자찬하지 마. 둘이 농담하며 웃는 모습을 보면 정말 친한 형제 같았어요. 태연이는 준호에게 절대 아버지 역할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형, 좋은 친구가 되어줬죠. 그게 오히려 준호에게는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엄마, 태연이랑 결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 집이 훨씬 밝아졌어요. 그리고 엄마도 예전보다 훨씬 웃어요. 정말 그랬어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느라 지쳐 있었는데, 이제는 함께할 사람이 생겨서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태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영 씨,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준호와도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울 게 뭐 있어. 내가 준호를 진심으로 대해줘서 그런 거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지금 준호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태연이는 학교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선생님이 됐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엄마, 태연이 발표할 게 있어요.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를 거실에 앉혔어요. 뭔데? 제가 태연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뭐라고? 아니, 태연이가 저를 입양하는 거죠.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준호가 먼저 이런 말을 하다니. 준호야, 처음엔 아빠가 그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태연이가 진짜 가족 같아요. 태연이가 제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태연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정말 괜찮아? 네. 저도 태연이 성을 쓰고 싶어요. 김준호로요. 그렇게 입양 절차를 밟게 됐어요. 이제 준호는 정식으로 태연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태연이가 말했어요. 지영 씨, 저희 하나 더 낳을까요? 뭐, 아기 말이에요. 준호한테 동생을 만들어줄까요? 지금 뭔 소리야? 준호도 원한다고 하던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44살에 둘째를 낳는다고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태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죠. 지금도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13살 차이 나는 남편과 사는 게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세대의 차이를 느낄 때가 있어요. 태연이가 모르는 추억들, 제가 모르는 신세대 문화들. 하지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면 되는 거니까요. 무엇보다 태연이는 정말 성숙해요. 나이는
어리지만 인생에 대한 철학이 있고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엄마, 태연이 아빠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태연이를 태연이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왜? 다른 아빠들은 술 먹고 들어와서 화내고 그런다는데 태연이 아빠는 집에 오면 항상 웃어요. 그리고 저랑 엄마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정말 그래요. 태연이는 집에 오면 항상 밝은 얼굴로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해요. 그리고 준호 숙제도 봐주고 제 카페 일도 도와주고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13살 연하의 과외 선생님과 42살 싱글맘이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찾은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차이도 많고 아이도 있고 주변의 시선도 따갑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그 모든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태연이는 저에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줬어요. 그리고 준호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줬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이에 대한 편견을 버리세요. 진짜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나이 차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가족을 보세요. 29살 남편, 44살 아내, 16살 아들. 나이로만 보면 정말 이상한 조합이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어요. 나이도, 상황도, 조건도 다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있는 싱글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까지 함께 사랑해줄 사람이요. 태연이처럼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곧 준호의 입양 절차도 끝날 예정이고, 혹시 모르겠지만 둘째도 생길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이 설레고 행복해요. 44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어요. 언제든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과외 선생님과 싱글맘의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사연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나이 차이가 많은 연인들, 싱글맘으로 새로운 사랑을 꿈꾸시는 분들 모두 응원하고 있을게요. 다음에도 또 다른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